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유망주 알아볼게요. 오늘 좀 박재현 대표님 가져오신 종목부터 알아볼까 해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반도체 갖고 왔습니다. 아까 좋게 말씀하신 반도체. 네. 반도체 전공정 가져왔고요. 시총은 대략 한 1조? 요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1조 정도 되고 아마 반도체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사이클이 슬슬 돌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을 하나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특히 이 기업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장비주나 뭐 이런 뭐 부품주, 소재주라는 것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위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증설을 하고 장비를 새로 들여놓고 이래야지 이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투자가 한 15% 정도 증가할 것 같고 그중 이제 D램은 40% 정도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 지금 나오는 예상치로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뭐 D램도 뭐 DDR5 얘기 나오지, HBM 얘기 나오지 이러면서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요에 꼭 필요한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뭔지 아시겠다 싶기도 한데 네. 그 LPCVD라고 해서 저압식 화학 증착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LPCVD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5세대 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원비 공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첨단 공정인 거죠. 우리가 뭐 선단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최선단 공정인데 이 원비 공정에는 이제 뭐 DDR5도 원비 공정이고 HBM도 다 이 공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최선단 공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미세화에 거의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것도 있긴 해요. 다음 세대가 또 있긴 하지만 그 세대 직전 건데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최선단 공정으로 쓰이는 거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장비라서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 동사가 지금 거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다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들 공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디서 증설을 하더라도 캐펙스만 늘린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이미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거를 선언을 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안 했는데 사실 둘이 했으면 삼성전자도 곧 하거든요. 그 캐펙스를 얼마큼 늘릴 거라고 선언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수혜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반도체가 지금 장사가 잘 되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내년에 캐펙스는 더 커지겠죠. 투자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투자가 커지면 이런 소부장들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 큰 캐펙스에도 당연히 호재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자도 늘고 수요도 늘면 실적도 좋겠네요. 그렇죠.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일단 올해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D램 만드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부 주문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미세화 쪽으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특히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펙스가 만약에 이제 올해 반도체 장사가 정말 잘 돼서 그들이 캐펙스를 확 늘려주면 아마 장비가 더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D램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미세화를 하는데 미세화라는 게 결국은 이 회로 선폭을 점점 좁혀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한도가 있지. 결국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도라는 게 지금도 뭐 나노라 그래서 요만하게 하는데 진짜. 근데 이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입체적으로 3D를 꾸미자라고 해서 이제 3D를 이제 회로를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또 연구를 이 회사에서 벌써 몇 년간 해오고 있고 나름의 성과가 나왔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내년에 노리는 장비라서 올해는 아니라 올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논의로 하도록 하고 그냥 뭐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네. 트럼프가 진짜 반도체를 때려잡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정말 아까 제가 계속 그럴 리가 없어요 했지만 진짜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의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네, 히든 유망주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데 그러면 요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길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짧게 봐야 될까요? 수익률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정치권 리스크가 있어서 좀 차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테마가 아니니까 사실 반도체 사이클에서 테마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일주일이든 뭐 며칠 만에 빡 했다 빡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아마 꾸준히 즐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렇다고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 뭐 다 완전 많이 올라서 다 드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분명히 좀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굉장히 사실 유명한 기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이미. 그래도 아, 시청자분들은 거기구나. 또 가이드님이 예상 수익률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상 수익률보다는 전고점은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재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겠습니다. 이어서 백진수 대표님의 히든 유망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 종목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생물보안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API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좀 회사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CDM 업체로 좀 발전된 한 단계 규모가 커지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RNA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만들었던 화이나 네. 모더나가 RNA 백신이잖아요. 이 RNA의 원료로 사용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 생산 업체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3군데밖에 없어요. 이 회사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세 개 회사가 RNA 쪽 관련해 가지고는 독점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그 코로나 성공한 이후에 RNA 신약 개발의 글로벌 빅팜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임상 실효를 먼저 주겠죠. 왜냐하면 임상 1상, 2상, 3상 하면 그 임상 실효로 납품하다가 만약에 상업화가 되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로 생산까지도 원래 임상을 납품하다가 상업화 성공하면 상업화 물량도 납품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RNA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 신약과 다르게 그냥 원액을 주사를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RNA를 이렇게 감싸는 캐핑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전달하는 그 전달체라는 LNP라는 기술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캐핑과 LNP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이 회사가 그것까지도 다 자체 기술을 보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원료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캐핑과 LNP까지 팔게 되면 실적은 더 대박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럼 실적 어디까지 전망하시는 걸까요? 네, 실적이 뭐 아마 재무제표 보시면 실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로만 좀 말씀드리면 21년도에 매출액이 1,656억에서 56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다음에 2022년도에 2,493억에서 179억으로 영업이익이 3배 껑충 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3년에는 2,850억에 335억 또 더블이 뜁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100억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애교 수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나가다가 상업화되면 대량 물량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예상을 해보면
이 고객사가 임상 성공 후에 그 상업화된 경우가 2년 전에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어요. 노바티스에서 만든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상업화 물량이 2년 전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상업화 물량 하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업화 됐거나 예상되는 게 2군데 이상. 그리고 내년에 또 2군데 이상이 예정돼 있어요. 상업화가. 그러면 임상 치료는 꼴랑 해봐야 100명, 500명한테 투여할 약만 나가다가 이제 수십만 명한테 투여될 약이 나가면 당연히 양이 많아지겠잖아요. 이게 키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거든요. 예, 1kg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량은 몇 톤 나가게 되면은 뭐 돈방석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고성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에서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이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좀 길게 봐도 될까요? 길게 보면 볼수록 좋겠죠.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안 그래도 예상되는 공급 물량이 있잖아요. 상업화되게 되면 이만큼 들어올 텐데 이거를 우리 공장이 이만큼이면 야 이건 수주 들어와도 우리가 납품을 못 하잖아 해가지고 미리 막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2번째 동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3번째 동과 4번째 동까지 지금 증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2027년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들고 가서 20% 30% 먹는 것보다 차라리 몇 년 들고 와서 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훨씬 더 크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충이라도 예상 수익률 한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뭐 단기는 전고점까지는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는 왜냐면 전고점에서 이렇게 박스 코너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길게 보면은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좀 과장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많이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카카오톡 채널 만렙박 주식 친구 추가하셔서 검색해 보시고요. 그럼 백진수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